빨간 우선 하얀 막대기 함께 먹고 판때기 위에 쓰러진다는 동요입니다.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부르지만 느낌은 음산합니다. 붉은 버섯머리에 하얀 줄기 다같이 먹고 널빤지 위에 쓰러진다. 그리고는 관에서 잠을 자게 되면 함께 산에 매장하고 모두들 목 놓아 통곡한다. 온 마을 사람이 밥을 먹는데 그 안에 든 붉은 버섯을 들고 모두 널빤지 위에 쓰러진다는 게 가사입니다. 이 동요는 은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붉은 버섯을 중국어로는 홍머구라고 하는데 홍머구에서 홍머만 떼어내면 붉은 마귀와 음이 같습니다. 바이깡간에서 바이는 백색 테러, 깐은 총의 막대 부분을 의미합니다. 붉은 독버섯은 공산당 사상 내지 전염병의 창고를 비유하는 것으로도 들립니다. 넓게 보면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 백성들이 신음하고 죽어간다는 불길한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역사상 도참 사상이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역대 왕조에서 불길한 일이 발생할 때 이를 암시하는 동요가 소리 소문 없이 퍼진 적이 많습니다. 낙원 중에 삼국연의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사인 후한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탁이 헌제를 인질로 잡고 천하를 호령할 때 장안에 나도는 동요 구절로 천리초 하청청 11복 불득생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삼국연의의 등장인물 동탁의 운명을 예언했다고 하는 동요입니다. 천리초는 동자, 11복은 탁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글자를 아래부터 맞춰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하인 동탁이 황제를 억누르고 권세를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천리의 풀이 얼마나 푸르른가, 그러나 살아남지 못하리라로 풀이되는데 동탁은 앞에 부분만 가지고 상서로운 징조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양자로 맞은 여포의 방천 화극에 죽어가면서 비로소 부득생, 끝내 죽는다는 구절을 떠올리며 통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당나라 측천무우 때의 동요도 유명합니다. 황장 차오리창 만궁 써니상이라는 동요입니다. 이 동요가 퍼진 뒤 얼마인가 거란이 반란을 일으켜 도독부를 초토화시킵니다. 당나라 조정은 총관 차오렌스와 마렌제 등 4사람을 토벌군으로 임명해 거란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란족에게 전멸당합니다.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했는데 그 패전의 장소가 황장구였습니다. 거란족이 풀숲에 매복하고 있다가 활로 모두 사살했다는 동요가 그대로 예언으로 적중했습니다. 수당 교체기에도 동요가 나돌았습니다. 양화로 리화칼 타오리즈 요티샤 버드나무꽃이 지고 오얏나무꽃이 피니 복사꽃의 성을 가진 자가 천하를 차지한다는 동요였습니다. 수문제는 양견, 수양제는 양광이듯 수나라 황제의 성은 양씨입니다. 그래서 수나라 말기 황제는 이 성을 가진 사람들을 도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케 살아남은 이가 이연입니다. 그런데 동요에 나온 복사꽃 도리의 도자는 도자기 도자와 발음이 같습니다. 도는 도자기란 뜻 외에 전설의 요임금이 산 지명입니다. 요임금은 나중에 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연이 태원에서 거병할 때 요임금 같은 황제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스스로를 당국공으로 칭한 게 국명의 기원입니다. 청나라가 멸망할 때도 도참 사상의 국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1910년 시안에 사는 문인 2명이 밤하늘에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혜성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즉석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혜성이 동시에 나타났으니 선통제 운명은 2년 반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베이징에 전파되자 내용이 다소 변조됐습니다. 아등바등할 필요 없다. 선통은 2년 반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는 2년 뒤 퇴위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버전은 반청 정서를 붙이기 위해 국민혁명정부가 날조한 겁니다. 중국인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굳게 믿는 습관이 있습니다. 화不能乱说, 饭不能乱吃.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밥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면 아이신지오로 푸이가 등극한 때는 3살 박이었을 시기입니다. 즉위식이 너무 길고 따분해 어린 황제가 못 참겠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울먹이자 섭정왕 짜이펑은 이렇게 말합니다. 짜이 렌이렌, 찌코에 완라, 찌코에 완라. 좀 더 참으십시오.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라면서 달랩니다. 주변에서는 등극하는 날에 왜 그리 불길한 말을 하냐고 짜이펑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되는지 청나라 마지막 황제는 얼마 안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민간에서 회자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국 역사에서는 나름 중요합니다. 9월 15일 시진핑이 개막식에 참석한 섬서성 시안의 14회 전국운동회입니다. 남녀 가수가 사회주의 호라는 홍색 가곡을 열창합니다. 사회주의가 좋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의 지위는 높다. 반동파가 타도되면 제국주의는 꼬리를 말고 도망친다는 가사가 아주 기괴하면서 살벌합니다. 여가수 유엔이는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를 중고홍, 차이니스 레드라고 부릅니다. 남자 가수 짱자이의 복장은 공인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옛날 타오펀공, 즉 똥치우는 노동자를 연상케 합니다. 타오펀공의 정의는 공중 화장실 관리인이지만 막노동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헝따의 휴지아인을 두고 타오펀공이 거부가 됐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가수의 복장부터 많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사회주의가 좋다는 붉은 가곡은 분명 시진핑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 준비했을 텐데 이게 갑자기 9월 20일 인터넷에서 삭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진핑이 못마땅해 한 것 같습니다. 이 곡은 1957년 모택동 정권이 반우파 투쟁을 끝내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만든 겁니다. 이후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대대적으로 곡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1959년 대학신 운동 이후 3년의 대기근이 몰아닥쳤습니다. 사회주의가 좋다고 노래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금지시켰습니다. 대신 동고동락하고 같이 호흡하는 단결 우애가 가장 친밀하다는 선전곡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개혁 개방 이후 기억에 사라진 것을 2012년 보실라이가 충칭해서 다시 유행시킨 노래입니다. 시진핑으로서는 이 노래로 아부한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대내외적으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정치색에 찌든 운동회가 나치 독일을 연상시킨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제국주의가 꼬리를 말고 도망간다니 도대체 전 세계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냐. 이런 광기 어린 분위기로 인해 외국 자본이 다 빠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시진핑이 중국식 자본주의를 억누르고 모택동의 사회주의 꿈을 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진핑이 빅텍 기업들을 억누르고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려 한다. 이제 자본 투자자들은 이익을 내는 데 있어 가혹한 제한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방의 매체로 알려진 또웨이 신문이 충추를 맞아 장제민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충추절이다. 우선 모두에게 명절을 축하한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용감하게 고지를 오르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노력 분투하자고 했습니다. 필체를 보면 장제민이 분명하긴 합니다. 물론 누군가 대피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글씨만 봤을 때 장제민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없고 아직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웨이 신문은 또 8월 17일 장제민이 95세 생일이었다. 고령이라 외부 세계가 그의 건강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 은신 중이다. 장제민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9년 10월 1일 국경절이 마지막으로 그 전인 7월 29일 리펑의 발인식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장제민이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왜 중공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중화권 분석가들은 상하이방이 술을 잘못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용감하게 고지에 오르라는 표현이 시진핑에 대한 총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 당국은 느닷없이 2017년 12월 시진핑이 난징 대학살 기념일을 맞아 현지를 방문했을 때 암살 기도가 있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주모자로 장수성 공안청 현경총대대장 로원진,
장수성 인민검찰원 상무부검찰장 옌밍, 장수성 정보비서기 왕리커를 잡아들여 조사하고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또 이들을 사법흑방, 즉 사법깡패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로원진은 조사를 받으면서 사납게 난리를 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중공 최고 지도자는 늘 암살 위협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매체를 통해 밝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또 2017년 발생한 일이 지금 와서 드러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 10월 헝따 그룹에서는 경영자와 직원들의 농구 대항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영자 팀의 주장은 슈자인이었습니다. 그가 경기장으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환호합니다. 경기에서는 슈자인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경영자 팀이 그에게 아부하기 위해 골을 넣을 기회를 일부러 준 거였습니다. 경영자 팀이 결국 45대 44로 이기는 드라마가 연출됐습니다. 슈자인 혼자 맹활약해 30골을 넣었습니다. 직원은 가까스로 져줬기 때문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슈자인은 이 경기에서 MVP로 선정돼 꽃다발을 받고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이벤트를 위해 응원단, 기자, 관중 등 모두 수백 명이 동원됐습니다. 슈자인은 헝따 내에서 거의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만연한 게 헝따의 기업 문화입니다. 헝따의 소식지 헝따바오를 보면 중공의 기관지를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헝따바오라는 제목의 필자는 인민일보가 사용하는 모택동의 글씨입니다. 슈자인 주석이 장수를 고찰하는 자리에서 성서기를 접견해 합작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공통인식을 달성했다는 헤드라인이 두드러집니다. 주석이나 고찰 같은 단에서 당 총석의 시진핑을 모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헝따 직원이 슈자인에게 아부하기 위해 회장 대신 주석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그를 당 총석이로 묘사한 겁니다. 헝따가 근본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러 폭탄들이 중공에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중공의 광동, 안후이, 장수, 저장, 산동성 등 5개 성, 좀 더 넓게 잡으면 12개 성시에서 제한 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석탄 가격이 앙등해 화력발전소는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데다 소규모 댐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수만 개를 폭파했기 때문에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광동성에서는 일주일에 닷새 동안 공장을 돌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20일 정전입니다. 장수성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인데 염색 공장 천여 곳에 대해 공장을 이틀 돌리고 이틀 쉬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력난은 올해 내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생산 원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력 비용 상승과 함께 유가, 식량 비용까지 줄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공 가정에서 전기료는 스테이트 그리드 사무소에서 카드 충전을 하는 식입니다. 계량기에 이 카드를 삽입하는데 얼마 썼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알아서 형편대로 전기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공에서는 에너지 난민이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중공의 생산과 유통도 점점 멈춰가고 있습니다. 유통의 바로미터인 대형 트럭 판매량도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 탄소 중립까지 밀어붙이면서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천연가스 상승도 중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